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좁은 공간, 빛 한 점 없는 수백 미터, 깊고 어두운 해저에서 오직 국가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280만 마일을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280만 마일은 지구를 129바퀴 항해한 거리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무사고였다는 건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체계적으로 장비를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30년 동안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왔다는 건 우리나라의 잠수함 사령부가 사실상 국가 핵심 전력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찍이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어서 잠수함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인 만큼 많은 잠수함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수주까지 추진 중이죠. 그리고 한국은 잠수함 수출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현재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잠수함 가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잠수함에 관련된 교육을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교육하는 국가로 성장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은 선진국보다 한 발 늦은 1990년대부터였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잠수함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없는 어둠과 고요만이 존재하는 공간. 우리는 이곳에서 그 누구보다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미래를 위한 희망을 품고 우리는 지난 30년간 끝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해군의 잠수함 역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짧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잠수함 강국으로 발돋움했죠. 우리나라의 잠수함 사령부가 만들어진 지 고작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 그리고 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작전 운용 능력은 미국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준이 높거든요. 2004년 림팩 훈련에서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미 항모 전단을 격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림팩은 세계 최대의 국제해군 훈련으로 태평양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훈련이죠. 이때 미 항공모함을 격침한 장보고급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었고 속도도 수중에서 22노트 정도로 느린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미 항모 전단의 대잠 방어 시스템은 탐재기를 가득 실은 막강한 전력과 이지스 구축함을 물론이고요. 수중 신호를 탐지하면 대잠 헬기를 띄워서 케이블을 바닷속에 담그면서 적을 찾는 헌터킬러 전술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전술과 장비를 가진 방어망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보고함은 훈련 내내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함과 같은 디젤식 잠수함은 속도가 느려서 주로 매복해 있다가 격침하는데 적 잠수함 바로 근처에 매복해서 성공적으로 미 항공모함을 공격해낸 겁니다. 잠수함의 속도는 느리지만 정보 전송 속도가 빠른 위성 수신 체계를 장착해서 수면 가까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또 지휘부는 적군의 진영을 파악해 적절한 매복 장소를 잘 찾아냈거든요. 심지어 이 잠수함은 숨어 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을 합쳐서 30여 척의 수상함을 격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보고함 혼자서만 15척의 수상함을 40번 이상 가상 어뢰로 명중시켰던 겁니다. 결국 미 해군은 이 훈련에서 끝까지 장보고함을 찾지 못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보고급 잠수함은 2000년 림팩 훈련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훈련 사령관으로부터 스말벗 베스트라는 찬사를 받았었는데 2004년에는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으면서 퍼펙트 썸마린이라는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보고함이 미 항모 전단을 성공적으로 격침하면서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에 대응하는 전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수함과의 훈련이 없었다면 미국에겐 지금과 같은 방어 체계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훈련은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됐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잠수함뿐만 아니라 앞선 조선 기술과 첨단 기술까지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리튬 배터리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죠. 잠수함 배터리 체계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국엔 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용 리튬 전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한국형 잠수함을 수입해가는 거기도 하고요. 바다를 제패하는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옛날 신라 장군이었던 장보고는 바다를 제패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의 바다를 제패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의 함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작전 운용 능력을 더 키워서 무제한 자막 능력을 가진 잠수함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잠수함 전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 있으니까 이제는 핵 잠수함을 건조할 준비 단계입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 방식 잠수함은 스노클 작업, 그러니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작업이 필수여서 최대 3일까지만 잠수가 가능했습니다. 또 수중에서 속도도 평균 5노트 정도, 그러니까 시속 10km도 안 될 만큼 느렸죠. 그런데 핵 잠수함이 생기면 수면 위로 자주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발각이 돼도 다시 잠수해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핵 잠수함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소식에 미국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엄청난 기밀이라면서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미 관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만 확보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점점 해양 강국, 대양 해군의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군은 2030년대 이후를 목표로 전력 증강과 부대 구조 개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은 최강의 수준 전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해양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리더가 될 텐데요. 여러분도 우리 해군이 언젠가 전 세계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획득 사업 랜드 8116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주 육군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차량 15대, 기타 지원 장비를 구입한다. 한화디 패스는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을 거쳐 내년에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다. K9은 2010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됐으나 호주의 예산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호주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020 국방전략계획을 선언한 것을 전후로 신속 획득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방산업계에서는 K9 수출을 계기로 호주 시장에서 국산 무기의 추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K9은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600여 대가 팔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의 비중이 48%를 차지한다. K9은 155mm 52구경장 포를 장착, 포탄을 40km 떨어진 곳까지 쏠 수 있다. 이는 K9의 우수한 성능 덕분이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급속 발사가 가능하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실어 나를 수 있어 K9 자주포의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뒷받침한다. 덕분에 K9은 미국 M100VA7이나 영국 AS-90 자주포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강 자주포인 독일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미국, 유럽 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유다. 우리 군이 1999년부터 천여 대를 운용하는 것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20여 년 동안 사용하면서 성능이 검증됐고 운용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졌다.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도 가능하다. 천여 대가 사용되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감소해 K9의 정보 납품가는 2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수출 가격이 독일 자주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방 국가 중 단일 기종 자주포를 1000대 이상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제압하기 위해 K9를 대량 생산한 것이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영국 등 유럽과 중동 국가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M100VA7보다 발전된 M1299를 개발하고 있다.
K9의 정밀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거리가 7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M1299는 80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13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완전 자동화된 사격 체계를 적용해 발사 속도는 분당 3발에서 1발로 늘어난다. K9이 우수한 자주포지만 199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성능개량 필요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과 한화디펜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2018년 열상형 야간장 만경, 자동 사격 통제장치 등이 추가된 K9A1이 만들어져 육군에 납품되고 있다. 오버능 원격 자동화포 기술 등을 접목해 원격 무인화, 자동화가 가능한 K9A2가 개발될 예정이다. K9A2는 운용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등 성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K9이 호주 정부의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호주에서 추가로 수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2020 국방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를 군사력 증강과 유지에 투입한다. 해군 750억 호주달러, 공군 650억 호주달러, 육군 550억 호주달러, 사이버전 150억 호주달러, 우주통신 및 감시 장비에 70억 호주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지상 분야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호주 육군은 미국산 M1A1 전차를 M1A2로 개량하고 독일에서 박서 전투정찰 장갑차 211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보병 전투 장갑차 450대, 과연장 로켓 도입도 추진 중이다. 보병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스 3 사업에는 한화 디펜스 레드백과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레빙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8에서 12조 원 사업비 중 장갑차 102개만 5조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2개 업체는 내년 8월까지 시제품을 호주에 보내 시험 평가를 받는다.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시제품 1대를 지난 7월 호주로 보냈으며 시험 평가 중간 결과를 감안해 1대를 추가로 납품한다. 2022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하나 중요한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자 세계 4위의 국방력을 사랑하는 군사강국이다 합니다. 요가와 카라의 나라라고만 알고 있던 인도는 1950년대부터 오랫동안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군과 군사 충돌이 일어나 20명이 사망했던 사건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총격전이나 폭격 등의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군인들 간의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수명이 사망을 봅니다. 그러나 중국 군인이 인도 군인과 살 때 사용했던 무기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붉은색에 칠해진 산막대 위에 수십 개의 못이 박힌 무기로 인도 군인을 잔인하게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도 대회에서는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과 국영 문제를 두고 다투어오면서 인도는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고 한국산 무기를 꽤나 많이 분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9 역시 인도의 구매 후기였죠. 2017년 인도와 한국은 K9100대를 판매하는 분해 기억을 체결했는데 극유무가 7,000발법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도가 개별 민간업체가 계약한 방산복 이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100대 중 10대는 한국이 직접 생산해 인도하고 나머지 90대는 인도가 인도 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인도에서 K9 썬더는 K9 바지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인도어로 폭풍을 뜻합니다. 터키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쓰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K9은 압도적인 화력도 중요했지만 사막부터 설원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예인도 역시 K9을 구매하되 인도의 더위 및 사막 등의 특수 지형에 맞게 개량을 거쳐 실전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공장 준공식에는 모디 총리뿐 아니라 국방부장 칸까지 직접 참석하기도 했고 모디 총리는 지적해 9대 탑승에 굉장히 만족했다는 후문입니다.
인도는 원래 충분한 실전 경험을 거친 후에 실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인도에서 생산한 41문을 조기에 인도가다